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 어쨌든 4만 포인트를 다우지수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는 좀 금요일이 좀 부진해서 오늘 월요일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져갈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 대응해야 됐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좋았죠. 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PPI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최근 몇 년간 한 5년 정도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지거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때는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증시가 좀 더 환호하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시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다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포커스를 이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90%가 넘습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상당히 침체된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하 더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할 수도 있는데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기술주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관계가 없다.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확고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주들이 실적이 이제는 올라가고 있죠. 테슬라도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당연히 실적이 좋습니다. 반도체 실적들 상당히 좀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당히 좋은 모습이 펼쳐졌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 폭이 생각만큼 두드러지진 못했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 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수급 상당히 좀 좋은데 여기 있어서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주들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들 상당히 많으면서 조금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상승하고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라는 점, 은행주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내에서는 오늘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로 이제 좀 넘어오면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5천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이 2,891포인트였거든요. 거의 2,900선 가까이 갔습니다. 9포인트 모자란 2,900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2,900포인트 기대했었는데 금요일 날 34포인트 떨어지면서 2,800선대 중반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평선을 한 개도 깨지 않고 지지선 이평선 한 개도 아래로 돌파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7거래일 매수 이후에 5천억 넘은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점이 미국 증시의 차익 매물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같이 해서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장중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장중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차익 실현 매물과 은행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여전히 2,900선, 3,000선까지의 그런 가능성은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근거가
시장을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들어 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의 힘이 뭐 7할 이상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견조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의 매출액을 8개 분기 만에 다시 앞선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상당히 좋고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좋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인하가 임박해지면 다시 이 시장은 좀 더 환호할 것이고요. 그리고 9월 이후에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유동성의 힘도 좋은데 실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오겠지만 시장은 우상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좀 중기적으로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장이 상방적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부침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침을 우리가 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심주로 좀 더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 화장품 ODM 전성시대로 잡아봤습니다. 네, 화장품이 금요일 날에는 부진은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인 종목별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재료도 있습니다. 밀릴 때 사야 될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초에 좋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강하게 한번 받았죠. 화장품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6월 화장품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거거든요.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는 어느 정도 선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6월에 뚜껑 열어보니 이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보면 2% 성장이었는데요. 5월 대비해서는 11%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5월 대비해서 9%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이 상당히 좀 많이 다가왔는데요. 이 중국 기준으로는 뭐 물론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6월 대중 화장품 수출액이 전월 대비해서 30%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전에는 6월 달에는 중국 화장품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 중국도 계절성이 좀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이 있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6월 달에 화장품 수출액이 부진했다. 그리고 미국 화장품은 기대보다는 좀 덜 했다라는 점이 좀 더 맞겠는데요. 이 미국 수출 같은 경우는 둔화라기보다는 추세가 사실 살짝 기대보다는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추세보다는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추세는 사실은 견고한 수준입니다. 5월과 6월까지는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이 전년 6월 대비해서는 영업일수가 좀 적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전년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7월 달은 계절성에 있어서는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수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전에도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고요. 10월에는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가 있고요.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주요 소비 행사가 미국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살짝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7월은 미국이 다시 한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7월부터 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DM 업체들만 놓고 보더라도 외형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외형을 가진 그런 이 업체들이 됐죠. 이 외형이 성장했다라는 부분들, 생산에 있어서의 마진율, 효율성이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진율이 더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국내 영업이익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화장품주, 물론 6월 기대보다는 실적이 덜 했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하락이 다시 한번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는 대표적인 ODM사 중에 하나죠. 코스맥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해외 실적 기대보다는 좀 덜 했습니다만 역시 하반기를 좀 바라본다라면은 이 기대를 해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아쉬운 해외 실적을
국내에서 충분히 만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가 호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분 잘 되고 있는데 하반기 해외가 회복이 된다라면 코스맥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관점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네, 건설입니다. 어느새 전고점을 회복한 서울 아파트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쪽은 상무님께서 다른 분들께서 얘기 안 하실 때 6월 중순쯤에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장에서도 금요일 날 건설주 재건축 쪽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금요일 날 역시 건설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내다볼까요? 제가 건설주를 먼저 말씀드릴 때에는 국내의 회복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죠. 워낙 가격이 좀 쌌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 있어서도 수주 기대감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그 상반기 수주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끝날 때쯤에 수주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하반기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반기가 끝나갈 때 즈음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건설주를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도 기대를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우선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주 좋죠. 이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는데요. KB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3년 11월부터 하락하다가 이제는 8주 연속 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요 단지들이 있죠.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의 주요 지표가 되는 그런 단지들이 90에서 95% 정도 전고점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회복을 하면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의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승 추세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금리 인하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는데 그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아파트 지을 때, 대출 받을 때 다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국내 착공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5년도 이후에 새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줄어든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회복이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심 종목으로는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는 철저하게 대형사들 위주로 당연히 10위 안에 있는 대형사들 위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형사들은 이 1위부터 한 10위 정도 안에 있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착공에 있어서의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이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형사들 위주로만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한테는 수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사들한테 갈 물량들이 대형사로 오면 대형사들은 좀 더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 위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에 있어서의 수혜는 GS건설 상당히 좀 많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주택 건축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익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 예정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건설사들 중에서도 GS건설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이 비중의 입주 예정 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이 살아난다. 그럴 때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에 이어 GS건설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보시는 관심주는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전기차 쪽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기차는 이제는 상당히 바닥이다. 회복세는 뭐 굉장히 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도 주가가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도 물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 2분기 실적은 다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2분기까지 좋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2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조금씩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 후반 그리고 4분기를 바라보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했다는 점이거든요. 2분기 실적은 이미 기반영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레벨도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EV 출하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등에 대한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에 회복이 된다는 점,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바닥에서 올라왔죠. 이 32만 원 조금 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지금 37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가 조금 안 되게 올라왔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게 42만 5천 원이거든요. 지금 121선을 살짝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대를 좀 봤다가 횡보하면서 매물대 좀 봤다가 4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나왔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화장품이고요. 지금 하반기 실적을 보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그런 호재도 있고요. 코스맥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ODM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주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작은 종목들 말고 탑 10 종목으로만 보자라는 측면에서 GS 건설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출하량은 늘어가고 있는데 저평가의 낮은 눈높이,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42만 5천 원입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